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피드입니다. 네, 오늘은 일기 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기. 일기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중학교는 아닌가? 어쨌든 숙제냐, 숙제라서 일기 쓰는 자체가 되게 스트레스를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기를 안 써요. 근데, 난 지금도 일기를 쓰는데, 일기라는 건 별게 아니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경험했던 것과 섞어서 하나의 기록? 그냥 심상을 적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어떤 느낌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켜켜이 쌓이면 뭐가 있냐면 일단 글씨 쓰기에 도움이 됩니다. 글쓰기. 가끔 스마트폰으로 하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꼭 연필이나 펜으로 노트에다가 쓰세요. 이것은 길게 보면은 기획의도입니다. 예전 기획의도 쓸 때 그렇게 보통 한 페이지를 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그냥 잘려요. 한 페이지도 못 쓰는 사람, 한 페이지도 못 쓸 정도의 어떤 사고가 있다라는 것을 학교에서는 인정 안 하니까 일기 자꾸 써서 한 페이지 정도는 그냥 우습게 쓸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일단은 그렇고 일기를 쓴다는 게 나는 오늘 아침 일어나서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나의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을 내 일상에서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내 생각이 어떻게 녹아 들어가는지, 즉 거창하게 나의 작은 철학이 담기는 거죠. 어떤 대상을 보는, 어떤 상황을 보는 나의 눈이 생기기 때문에 스토리를 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일상일기라는 말이 정확한데 일상 관찰일기 이 말이 더 정확해요. 일상을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매일 눈에 들어오는 많은 시각 정보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밥을 먹으면서 나가면서 걸어가면서 공부하면서 기타 등등 하면서 생기는 눈에 들어오는 많은 크고 작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린 그 정보들을 눈여겨보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들 속에 그거를 잘 활용하면 남다른 관찰력이 있다라는 그런 찬사,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주제를 내주면 굉장히 상투적인 얘기 나와요. 학교 얘기, 얘기. 그게 뭐냐? 저장하고 있는 어떤 정보가 없다는 얘기예요. 소설을 많이 읽은 친구나 영화를 많이 본 친구들은 그 시각 정보로 인해서 그게 스토리로 활용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잘 안 본 친구들, 대부분 안 보죠? 그런 친구들은 뻔한 얘기밖에 안 나와요. 뻔한 얘기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좋은 대학을 갈 수 없는 거예요. 갑자기 스토리를 어떻게 짜요? 그러니까 못 짜니까 내가 일기를 쓰라고 하는 겁니다. 일기를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잘 관찰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돼요. 요즘 스마트폰도 있으니까 찍으면서 해도 되고 영상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그 자리에서 그걸 관찰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나한테 어떤 느낌을 주는가에 대한 개인적인 감수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나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그게 내 생각이 들어간 스토리 짜는 가장 기반이 되는 거예요. 스토리를 짠다라고 하는 것은 만만한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주제를 내주잖아요. 학교에서 주제를 내주면 그 주제를 내가 어떤 걸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평소에 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주제 보고서 맨날 했던 생각에서 쓴단 말이에요.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만든 그 주제 받고 만든 스토리에 아마 그 수험생의 50%는 거의 똑같을 겁니다. 거의 똑같아요. 내가 학생들 가르쳐보면 처음에 이제 OPD 들어서 수업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다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아니 혼자의 판타지물 맨날 똑같은 그런 거. 근데 가끔 자기 주변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스토리가 굉장히 빨리 성장합니다. 자, 이게 되게 근데 말같이 쉽진 않습니다. 일단 매일 쓴다라는 게 어렵죠. 근데 사실 일기가 매일 쓰는 건 아니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서너 번 하루를 정리하면서 쓰는 거고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나 스토리 잘 짜고 싶은데 일기가 효과가 있다더라 그러면
나름의 루틴을 만들어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일기를 쓴다라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자꾸 스토리 하느냐면, 만화 입시가 벌써 25년이 넘어갔죠. 그 사이에 실기에 대한 그 테크닉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스토리에 대한 얘기는 안 납니다. 전에는 이제 예종은 이제 스토리를 많이 본다,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은 이제 뭐 간단하게 해서, 나도 예전에 가르칠 때는 일반 학교들은 스토리 얘기하지 않고 완성도만 계속 치중하게 했어요. 대충 말풍선 좀 이렇게 조정해서, 그렇게 혹은 외워서, 이렇게 하다 보니, 학생들이 이제 스토리를 잘 짜는 학생들은 정해져 있고, 그때는 스토리를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의 그냥 능력에, 개인의 아이디어에 그냥 기대었고, 그림이나 열심히 그려라는 게 됐는데,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수준이 일단 상향 평준화가 돼서, 한마디로 말하면 어지간한 애니과를 들어가려면, 90점 이상이 넘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90점 이상이 넘지 않은 친구들은 못 가나? 80점 정도 되는 친구들이 좋은 학교 가는 방법이 스토리를 잘 짜고 연출을 잘하는 거예요. 왜? 스토리를 잘 짜는 건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이고, 스토리를 잘 짜는 친구들이 그래서 적은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면 상대적으로 우수하게 보인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림을 못 그려야 되는 게 아니고 그림 잘 그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이제 기본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림을 어느 정도 그렸다 하면 그 다음에 스토리를 잘 짜야 되고 연출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수준의 학생이라도 스토리하고 연출만 잘해도 그림이 확 달라지고, 근데 안타깝게 연출을 잘하려면 스토리를 잘 짜야 돼요. 그러니까 스토리하고 연출은 서로 보완 관계이긴 한데 어느 정도의 스토리를 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보완이 돼요. 스토리를 못 짜면 제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허접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95점짜리 그림을 그려도 그냥 70점이 되기가 십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그림 잘 그리는 선배나 친구들이 예상을 뒤엎고 떨어지는 경우가 바로 그런 거예요. 평범하게 보이는 친구가 턱턱 붙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막연하게 걱정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스토리를 잘 짤 수 있을까 고민을 하세요. 스토리를 잘 짜야 연출을 잘하는 겁니다. 스토리 잘 짜고 연출 잘하면 한 80점에서 85점짜리 그림도 좋은 학교 가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생스럽겠지만 이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아주 핵심이에요, 핵심. 스토리는 국영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림은 암기 과목.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학교, 대표적으로 청강이 있고 예종이 있고 그렇겠죠? 그 학교들을 가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90점대의 실기력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붙는 친구들은 거기에 플러스 스토리 능력, 연출 능력이 들어갈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어려워도 반드시 스토리에 대한 개념을 잡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일기를 쓰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은데 방법을 알면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관찰의 눈을 번뜩번뜩 하면서 주변에 일어난 일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걸 반드시 적어놓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 스토리의 바로 씨앗이 돼요. 씨앗을 심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씨앗을 심는 거니까, 그림을 3시간 그린다면 관찰을 최소한 1시간은 하세요. 글도 1시간 정도 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꼭 잊지 말고 명심하세요. 화이팅입니다.